예, 예, 뭐, 그 내용 정리했던 거 한번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짧게 해봤는데 만들어지니까 좀 길더라고. 전체 슬라이드가 한 60 슬라이드 좀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최대한 줄여서 줄이고 할 겁니다. 좀 다 아는 부분 넘어갈 거고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하다가 좀 한 번씩 이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녹화 끊고 갈 겁니다. 어쨌든 이 PPT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게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DB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요거를 그 좀 더 이제 그림으로 더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용자 화면, 그다음에 웹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론트엔드가 되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백엔드 서버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게 예, 통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걸로 오면은 이제 넥스트가 프론트엔드고 스프링 부트로 이제 우리가 백엔드를 구현을 했고 DB는 MySQL로 이제 다들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다들 이제 카톡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얘가 사실 두 바퀴가 돕니다. 두 바퀴가 돌고 자세한 과정은 이제 또 슬라이드 정리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흐름을 이제 크게 네 단계로 나눠 봤어요. 네 개 단계에서. 이제 각 여기 한 6개, 7개 정도 있는 이 워딩에서도 초록색으로 됐던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제 사용자 화면에서 동작을 하고 이제 요청 시작 지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도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API를 호출하고 이제 백엔드로 전송받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백엔드에서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요청받은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요청을 받은 그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이 되어 있습니다. 콘솔 로그에도 넘버링 다 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결과 나중에 이제 시연할 때 다 이제 하나하나씩 찍어가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ext.js에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그 화면 렌더링 단계를 이제 크게 네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layout.tsx라는 파일을 참조를 하게 돼요. 넥스트 페이지 아니 다시 넥스트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이제 임포트 아니 그 초기화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layout.tsx라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파일에는 이제 공통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역할이 있고 이제 페이지 이 부분 있잖아요. 네, 공통 레이아웃을 구성을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메뉴바랑 이제 옆에 있는 사이드바가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아웃이 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칠드런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페이지가 렌더링 될 거고요. 페이지.tsx 파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진입 및 라우팅 역할을 합니다. 얘는 그 앱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들을 보고 자동으로 라우팅을 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앱 밑에다가 employees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동적으로 그 아이디별로 처리할 수 있게끔 박괄호로 이렇게 아이디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가 있으니까 총 3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진입 및 라우팅 부분은 이제 URL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중복될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제 페이지 로직이라 해서 이제 어, 그 리덕스에서 이제 스테이트 막 받아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 이제 유즈 앱 셀렉터를 통해서 이제 상태 값들을 받아오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렌더링 단계에서 굳이 나누더라고요. 짜집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빨간 줄이 뜨긴 뜨는데 이제 유즈 앱 셀렉터를 해서 가져오는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이제 데이터 준비 및 상태 처리의 단계 중에 하나고 이제 유즈 이펙트라 해서
페이지가 렌더링 되고 나서 제일 이제 최초로 1회 실행되는 이 함수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준비 및 상태 처리 요 단계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계속 더 이어가자면은 이제 렌더링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컴포넌트 렌더링이라는 이름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시는 조건부 렌더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딩의 값이 이제 false고 에러의 값이 false고 employee 값이 true이면은 이제 로딩은 다 됐다는 소리고 에러도 없다는 소리고 이제 employee 잘 불러왔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일 때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이 다시만큼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딧 모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set 에딧 모드라는 이름의 이제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는 그 렌더링 되는 부분만 가져와서 여기는 안 보이긴 하는데 에딧 모드라는 값이 true가 되면은 이제 이쪽 폼이 그 수정하는 화면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연할 때의 페이지를 한번 잠깐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아, 네. 마우스가. 페이- 제일 먼저 이제, 그래. 아까 페이지 그 설명드릴 때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employees 밑에 register, 그리고 employees 밑에 ID 값으로 그 각각의 page.tsx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코드를 이제 좀 잘근잘근 좀 씹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employees에서 되게 자세히 할 거고 register에서는 그 다른 곳에서 이제 중복되는 곳들은 최대한 없앨 거고 딱 그 부분에서만 있는 코드들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특히나 두 번째에 있는 인플로이스 레지스터에 그 다들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음 API로 주소 받아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이제 임포트 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플로이스라는 어, 인플로이즈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페이지에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있는 타입 부분을 이제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치 필드랑 솔트 타입, 그다음에 솔트 디렉션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타입을 이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해요. 서치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 검색을 할 때 그 서치 타입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그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고 소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리스트 아래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이름 순서대로 4번 순서대로 부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솔트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을 정의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페이지 부분입니다. 인플로이 리스트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구현되어 있고 이제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즈앱 디스패치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값을 가져옵니다. 유즈앱 셀렉터와 유즈앱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덕스나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는 아니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이제 설명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스토어에 관리할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슬라이스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 딱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로이 액션을 처리하기 위해 디스패치를 사용을 했고 이제 앱 셀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석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검색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use state를 사용을 해서 이제 query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했고 set query는 이제 차후에 렌더링 되는 단계에서 그 onChange 함수에 매칭 시켜가지고 그 값들을 변화를 감지해서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서치 필드도 마찬가지고요. 정렬 상태는
이제 아까 위에서 타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삭제 확인 다이얼로그라 해서 진짜로 삭제를 할 것인지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달아놨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함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이펙트로 데이터 초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전체 직원 목록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디스패치를 사용을 해서 값들을 불러올 거고요. 유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페이지가 렌더링 되고 나서 최초로 1회 이제 실행이 될 함수를 정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싸가나 가는 부분은 실제 시연하는 부분에서 콘솔 로그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검색 조건에 맞는 목록 가져오기라는 부분도 구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search employees라는 이름의 이제 화살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쿼리로 입력되어 있는 값에 이제 공백 문자들을 제거를 하고 그걸 제거를 했는데도 이제 trimed라는 이름의 변수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false한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경고창을 나타내게 됩니다. 검색어를 입력받지 않았다는 상태를 인식하기 때문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경고창의 메시지가 뜨고 이 search employees라는 함수가 이제 이탈이 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쿼리에다가 적절한 문자가 잘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분기로 빠지지 않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값들을 넘길 때에다가 컨디션이라는 이름의 객체에 컨디션과 이제 value라는 이름으로 값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API 그 액션 요청 액션 생성 함수의 인자값으로 같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잠깐만요. 네,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정렬 부분인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의 그러니까 이름, 부서, 사번별로 정렬을 할 것이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제 오름차순이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제가 그 위에 내용은 좀 수정을 못했네요. 여튼 입력 부분에서는 이제 핸들 쿼리 체인지, 핸들 서치 필드 체인지, 그다음에 핸들 키 다운이라는 세 가지 이제 입력을 처리를 하는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해놨었습니다. 핸들 쿼리 체인지나 핸들 서치 필드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벤트를 걸고 그 이벤트.target.value에 있는 값을 이제 use state를 통해서 이제 변경을 하는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 핸들 키 다운이라는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나오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 부분에서 단순히 이제 그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 키보드 이벤트로 발생한 이 입력받은 키가 엔터 키인지 한번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 이제 입력 중인 글자가 완성이 되는 그 글자가 현재 조합 중인지를 확인하는 변수를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입력이 다 됐고 엔터를 쳤을 때는 이제 그 검색이 넘어가서 이제 검색된 조건에 따른 검색된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정해져 있고요. 다음으로 삭제 부분입니다. 핸들 딜리트 클릭이라 해서 이제 선택된 그 selected employee ID라는 이름의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use state를 통해서 값을 이제 리렌더링 할 것이고, 그 다음에 delete confirm open이라 해서 이제 정말 삭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핸들 confirm dele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되어 있는 현재 이제 선택된 유저가 이제 없지 않으면은 이제 실제로 삭제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 경우에서는 이제 selected employee는 다시 이제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널로 바꿔서 선택 상태를 초기화를 할 것이고, delete, set, delete, confirm, open이라는 부분을 다시 이제 false하게 바꿔서 진짜로 삭제를 할 것인지라는 그 창을 이제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놓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고요. 이 메시지에서 정말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삭제 처리를 할 것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 아래에 있는 set, delete, confirm만 false로 넘어갑니다. 이 값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목록 정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즈 메모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좀 작게 돼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열로 체크를 할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items라는 이름의 항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와 그 sort라고 해서 이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이 값에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함수가 실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현재 이미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값이 그대로이고 오름차순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제가 새로 고침을 해서 해당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실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useMemo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직하게 된 부분만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array라는 그 array 그러니까 is array라고 해서 아이템에 이제 입력받은 부분이 없으면은 이제 빈 리스트를 반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onst copied라고 해서 원본의 값을 참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다른 컴포넌트에서 사용될 state 값이 변경이 되어서 구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카피본을 사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return하고 copy 부분을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한 네 번째 줄쯤에 보시게 되면 copied.sort 해서 이 내부에다가 그 비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const A 벨, 그 다음에 B 벨이라 해서 A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필드 값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그러니까 단순히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그 아스키 코드 값이 더 크거나 작거나 이 값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정렬을 처리를 합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값이 크냐 작냐, 그러니까 혹은 1이냐 0이냐, 혹은 2냐 10이냐 1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양수, 음수, 그러니까 부호로 구분을 한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고, 어, 이 값이 작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앞쪽에 배열이 됩니다. 우리 인덱스 처리하는 것처럼 낮은 값이 앞쪽에 갔고 점점점 큰 값이 배치가 되면서 이제 뒤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처럼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렌더링 부분은 좀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 나눠 넣은 부분도 되게 많고 렌더링 부분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박스나 뭐 이제 머티리얼 UI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UI들은 기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이제 분리를 해놓은 컴포넌트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이스라는 페이지에서 렌더링하는 컴포넌트들은 되게 많지만 크게 인플로이 리스트 헤더라고 해서 제일 위에 부분 헤더 부분, 그 다음에 인플로이 리스트 스테이터스라 해서 현재 이제 메시지 그 오류 메시지나 현재 뭐 로딩 중이라는 부분을 처리하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 서치 바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 조회 내지 이제 쿼리를 날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인플로이 테이블이라 해서 이 받아온 테이블 그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태로 나열하는 부분,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게 이제 인플로이 헤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내용이 전부긴 한데 코드로 보면 머리 아프니까 이제 화면을 다 첨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 직원 목록이라는 글자들을 나타내는 헤더 컴포넌트고, 얘는 이렇게 이제 직원 목록이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직원 등록이라는 버튼만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다음으로는 인플로이 리스트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 여기도 조건부 렌더링을 처리하면 됐긴 했는데 여기서 if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 로딩이라는 값을 체크를 해서 로딩의 값이 true라면은 현재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라는 값이 처리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만약 이 중간 부분에 에러라는 값이 true가 되면은 뭔가 이제 메시지가 그 에러 상태가 있다는 거니까 이제 allet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났다고 이제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제 표시를 하지 않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단락이 처리가 되고요. 세 번째로 employee search by입니다. 이 부분은 좀 코드가 많아서 제가 일단 뭐 그 좀 덧붙이면은 employees 아래에 있는 페이지에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7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내려받습니다. 이 내려받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실제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실제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부분은 이제 props, 그러니까 properties라는 부분, 긴 글자를 이제 네 글자 정도 줄여가지고 pro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각각 적당한 부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필요한 곳에 넣을 것이고, 서치 필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치 필드에 필요한 부분에 좀 적당하게 배열이 다 될 겁니다. 나머지 5개의 함수들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7개씩이나 넘어왔지만은 실제 저희가 보고 어,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게 조그맣다는 거. 왜냐면은 온 키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엔터 같이 이제 입력을 쳤었을 때 넘어가는 부분을 구현해놨기 때문에 뭐 7개나 넘겼지만 4개밖에 뭐 아무튼 간단하게밖에 안 나온다는 점이고요. 예, 여기도 예, 프랍스가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들을 이제 화면에다 뿌려주는 테이블 컴포넌트입니다. 먼저 이제 컬럼처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예, 요것도 코드보다는 이제 화면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제일 위에다가 이제 4번 이름, 부서, 상세, 삭제라는 이름 요 이제 톳줄을 항상 이제 가지고 가고요. 밑에 데이터들을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제일 위에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정선적으로 잘 불러왔으면은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제 화면 2개 나누긴 했는데 이제 로딩의 값이 그러니까 현재 로딩 중이냐를 체크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로딩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아이템 그러니까 가져왔는 이 데이터들의 길이가 0이면은 이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뭔가 하나라도 있다는 거니까 이 중간에 보시면 items.map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막 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실 부분은 이제 employees 밑에 regist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되게 중복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어, 주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크게 4개의 변수를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타입에다가. 다음 포스트 코드 리절트라고 해서 이제 존 코드라는 값은 이제 우편 번호의 데이터가 저장될 변수고 이제 로드 어드레스는 이제 그 도로명 주소가 들어갈 자리이고 이제 이름 그대로 지분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 주소가 들어가고 이제 유저 셀렉티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냐 이제 집원이냐 이 2개의 타입이 나오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4개씩이나 정의되어 있지만은 다 이제 그 메서드 그 값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없고 뭐 집원 주소가 나오거나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널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각각의 다 이게 퀘스천 마크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던 거지만 않았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디클레어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타입이나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윈도우라고 해서 하나의 타입을 이제 좀 그 재정의는 아니고 원래 이제 윈도우즈라는 이름의 타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다음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더 붙입니다. 윈도우즈는 이제 그 노드 모듈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지만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는 이유가 이제 포스트 코드라는 이름의 생성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주소를 검색하는 한 개의 새 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자바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객체를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픈이라고 해서 실제 이 창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보고 이 값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후술하겠지만은 뒷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의되는 부분이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은 const 해서 이제 대문자로 됐다 보니까 어떤 상수 값이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다른 조들도 동일한 주소를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서 주소를 제공하고 있는 API 주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 적어놨지만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윈도우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하고 이제 물음표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스크립트를 불러오기 전이라서 널이라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퀘스천을 달아놨고요. 폼 상태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페이지도 앞에 유사하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소 검색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로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석에도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유즈 이펙트라고 해서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employees 밑에 register라는 이 라우팅된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고 나서 최초 1회 실행이 되는 함수인데 이제 주석 처리를 제외하고 이제 if 부분부터 볼게요. 이제 타입 오브 다큐먼트라 해서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한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지만은 이 문서라는 이제 기본 객체가 항상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이 객체의 타입이 이제 undefined냐라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SSR과 이제 CSR이라 해서 이제 제일 앞에가 서버 사이드냐,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이제 주소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받아보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서버 단에서는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CSR 때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가 됐고, 저도 주석에는 조금 더 붙여놨습니다. 왜 타입오브를 썼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다큐먼트에서 검색하면 안 되나 싶었는데, 이걸 이제 컨트롤 찍어보게 되면은 그냥 타입오브 다큐먼트가 아니고 그냥 다큐먼트를 넣었었을 때에는 SSR일 때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널값 내지 undefined 값이 가지고 있고, 이제 CSR 같은 경우는 이제 HTML document라는 이름의 타입을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널값까지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단순하게 타입 오브 다큐먼트라 해서 SSR이냐 이제 CSR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const existing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서도 이제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해서 이제 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태그 명이 만약에 있으면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요소를 반환을 하는데 아직 주소를 집어넣기 전,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집어넣기 전이다 보니까 맨 첫 번째는 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왜? 주소를 넣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소 관련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넣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최초로
현재 이제 이 흐름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부분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existing에서 있는지 없는지, 현재 이 스크립트 부분이 들어갔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현재 널 값이기 때문에 이 if existing에서 리턴 부분에서 이제 분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const script 하고 이제 document 이제 create element 해서 script라는 이름의 태그를 하나 열고 그 안에다가 그 소스로 다음 포스트 코드 스크립트 그 API 주소를 넣고 뭐 값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document body. append child script라 해서 결국 그 스크립트 괄호 열고 거기다가 주소를 넣은 부분을 이제 이 네 줄에서 값들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고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석이 달려 있는 부분처럼 script.async는 tru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하게 적어 놨다시피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얘가 없어도 되긴 하는데 불러올 컴포넌트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나 이렇게 로딩할 게 많으면은 주소를 받 주소를 받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받을 때에다가 잠깐 렌더링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true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동기 처리도 서버나 그래. 서버의 상태가 좀 바쁘지 않을 때에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 어싱크는 true를 주게 되면은 이제 렌더링이 끝나고 좀 이제 서버 입장에서 좀 한가할 때에다가 나머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스크립트 열고 주소만 넣기 때문에 크게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어싱크라는 속성 값을 true로 주게 되면은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UX라고 합니다. 보통 그 사용자 경험을 UX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여튼 이것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석을 달아놓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여기 이제 내용을 넣진 않았지만 아까 최초 1회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레지스터 페이지가 제가 이제 이 얀뎁을 통해서 이제 레지스터로 최초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직원을 등록했을 때, 회원을 등록했을 때, 새 직원이 와서 다시 직원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다시 이 스크립트 부분을 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스크립트를 한 번 더 주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결과 처리라고 해서 여기 함수로 보시다시피 이제 set toast ope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토스트 빵 굽을 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코드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저희 값은 이제 2500이라 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제 2.5초 뒤에다가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이 말은 닫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출 처리를 하고 이제 에러가 없으면은 이제 토스트 잠깐 떴다가 이제 이니셜 폼이라 해서 이제 입력받는 폼도 원래 초기 값을 바꾸고 이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그 값도 이제 폴시하게 바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등록을 받기 위한 상태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유지 이펙트로 이제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개나 값들을 확인합니다.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로딩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에러의 값을 확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지 이펙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자주 좀 왜냐면 등록할 때마다 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호출이 잦을 것 같은 그런 함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핸들러 부분은 간단하게 드릴 부분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쌤이 이제 발표하실 때에도 이제 저희 조에서도 발표를 하실 때 김쌤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이벤트에 대해서 한 개로 줄일 수 없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각각의 이제 셀렉트 태그에 들어가는
또 전용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고, 이제 라디오 그룹이라서 이제 남녀 처리를 받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벤트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필드라 해서 이제 우리 인풋 박스 들어가는 이제 다 다르더라고요. 세 가지의 인풋 타입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커먼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약간 좀 짧게 표기를 처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뭐 핸드폰 값을 이제 변경하는 부분은 좀 다른 기능들이나 뭐 소개 드릴 부분에 대해서에 비해서는 좀 짧은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드디어 주소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유지팩트 두 개 설명드렸는데 그 앞에 거 설명드릴 때 하시는 것처럼 그 포스트 코드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크립트 값이 현재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 값이 없으면은 애초에 창도 안 뜰 거고, 그러면 주소 검색도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주소 검색, 이제 서버 막 키자마자 막 눌러가지고 주소 검색을 누구보다도 빨리 누르게 되면 아마 이 창을 보실 수도 있어요. 경고창을. 주소 검색 스크립트가 아직 로드되지 않았다고. 근데 인터넷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사실 돌아가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왜냐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외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추가를 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new하고 해서 윈도우 다음 포스트 코드라는 이름의 하나의 새 창이 열립니다. 아까 객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주소 검색을 하기 위한 객체라고 드려서 이 창 막 이제 내부에 보시게 되면 onComplete라 해서 그 창이 어떤 이제 저희가 클릭을 통해서 그 창이 이제 완결이 나면은,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은 데이터 타입 예, 데이터 객체를, 그러니까 이제 제이슨, 그러니까 다음 주소 API로부터 받은 데이터 내에 있는 유저 셀렉티드 타입의 값을 검사를 하고 이제 집원 주소냐, 뭐 이제 로드 주소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셋 폼을 통해서 이 주소 값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부분을 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오픈이라는 메서드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 빼게 되면은 애초에 새 창도 안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 검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점 오픈 해가지고 새 창을 띄운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최초로 주소 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빈 창이 나타나고, 판교라고 검색했을 때 이제 여러모로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위에 있는 도로명을 찍을지 집원을 찍을지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마음이겠지만은, 이제 도로명을 찍게 되면은 이제 집원 주소는 당연히 널 값이 들어가겠죠. 널 값이 담아서 넘어가겠죠. 도로명만 넘어가니까. 그렇게 값들을 받아서 이제 폼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핸들 서브 및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들도 다 비슷할 거고, 이제 요 부분 추가를 꼭 아마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폼, 폼 태그에 보면은 이제 서브밋이라는 이름의 이제 값을 받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새로 고침을 하거나 어떤 다른 사이트로 이제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 성격이. 근데 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해서 페이지 이동을 막습니다. 아니,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저희가 기대를 하는 그 화면 이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이걸 막지 않게 되면은 그 제출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이제 저희가 힘들게 막 입력해 놓았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있는 페이지에서 이제 employees 밑에 ID라는 부분에서 이제 동적 처리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직원 목록에서 한 명 상세 조회를 하기 위해 처리된 부분이고, 여기서 설명 꼭 이제 유즈 파람스, 아니 다시 유즈 라우터나 뭐 유즈 서치 파람스 이런 것들은 되게 앞에서 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지만은, 유즈 파람스는 꼭 하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치 파람스라 해서 이제 저희가 URL에다가 인플로이스 밑에 1번이면 이제 1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5번이면 5번에 대한 자세한 정보, 10번이면 10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넘어가게 될 텐데,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이제 호출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프람스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얘는 URL로부터
매칭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use params.라는 메서드, 다시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 요거 꼭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 봤던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및 직원 아이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입력받은 부분이 이제 저희 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디 값에 이제 오토 인크리즈먼트인가? 아무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증감하게끔 처리해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뭐 ABC, 뭐 EMP,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1번, 뭐 10번, 15번, 20번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력되는 부분을 좀 한 번은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좀 이 내용들을 막아놨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const employee ID 부분에서 그렇게 isNone이라는 이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const employee라고 해서 아이템즈라고 이제 목록에서 받아온 이제 전체 목록 중에서 이제 선택된 그 ID 값을 이제 뭐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정의를 해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st edit mode라 해서 이 모드라는 이름의 옵션 값이 이제 현재 에딧이냐, 그러니까 에딧이 아니면은 이제 조회 모드거든요. 상세 조회 모드. 에딧이면은 이제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 그 부분도 이제 뒤에 렌더링 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 이펙트로 데이터 초기화하는 부분도 앞서서 뭐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 정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뭐 그런 함수들이 모여 있고, 그런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렌더 부분입니다. 렌더 부분에서 조건부 렌더 부분에서 이제 에딧 모드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아까 URL로부터 모드라는 이름의 옵션 값이 는 해서 이제 에딧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을 해서 이제 에딧 모드냐 아니냐를 처리를 하는데, 제가 URL에다가 모드라는 값을 안 주면은 수정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창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에딧 모드의 값을 이제 true하게 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수정 모드면은 목록 수정 삭제라는 세 개의 버튼이 안 나와야 되고, 수정 상태가 아닌 단순히 상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버튼이 나오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딩의 값이 이것도 유사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이제 잘 듣고 있는지, 이제 수정 학생이나 예지 학생한테 제가 꼭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수정 학생이 봤을 때에다가 요거 위에 있는 느낌표 로딩하고 느낌표 에러하고 이제 인플루이스하고 막 되어 있는 부분, 아는 부분까지만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줄래요? 제가 잘 듣고 있는지 사실 일부러 넣었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뭐 예지 학생은 어떻게 해요? 로딩이 펄스면서 에러가 펄스면서 인플로이가 참이면은 이때 이걸 실행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는 것까지 한번 해줄래요? 에딧 모드라고 되어 있죠. 헤딩가 추르면 네. 이걸 실행하는.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게, 저도 이게 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했다 싶었는데, 이 에딧 모드인지 검사를 하고 물음표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 딱 숨어 있습니다. 얘가 사실은 길고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8줄 되더라도 굳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면은 사망연선자거든요. 이 값이 true면은, 그러니까 에딧 모드라는 소리죠. 에딧 모드가 true면은 이제 수정 모드, 수정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employee edit form이라 해서 이제 수정하는 폼을 받을 것이고, 이따 마시 받을 거고, 만약에 이 값이 false하다, 내가 수정 모드 아니다, 수정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세 조회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 안 되고 이제 콜론 뒤에 있는 이 다시만큼이 실행이 되겠죠. 예. 예, 다들 두 분 잘 듣고 계시네요. 예, 제가 이거는 같은 부분을 처리를 해놨네요. 예,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이 부분 동일하네요. 그, 다일로그라고 해서 아까 되게 제가 계속 보여드린 창도 많고 해서 PPT에서 보시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말로 이제 이 직원을 삭제할 것이냐라고 이제 확인 질문을 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로 잠깐 설명드리고 이 시연 때에다가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일로그 부분에 오픈이라는 그 옵션 값과 이제 onClose라는 이름의 옵션 값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오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체크를 합니다. 이 값이 true면은 다이얼로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onClo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이얼로그가 닫히게 되면은 처리될 함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콜백 함수를 받습니다. 네. 직원 삭제라는 이게 지금 할 게 뜨는 게 다이얼로그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이 창만 꺼지는 거죠. 이제 set, delete, confirm, open이라는 이름의 변수 값이 false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제 이 오픈에 들어가 있는 값이 false하게 꺾일 거고 그럼 이 창이 사라집니다. 삭제를 하면 삭제가 실제 처리가 되고요. 아, 잠깐만요. 요거 한번 아까 네, 예? 예. 일단 PPT 내용에서 코드 실컷 보시고 뭐 해가지고 좀 속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시연 내용 먼저 보고 코드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자 모드에서 이제 클리어 콘솔로 나오는 부분 다 없애고 진짜 완전 새 거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 불러왔지만은 새 거다 생각하고 새로 고치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부분에다가 뭐 디스패치하는 부분 다 이제 촘촘하게 다 그 콘솔 로고 다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다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한번 요거 누구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안 내지 이제 좀 디버깅 목적이 있어서 이제 본인 거에서는 한 번 더 돌려요. 한 번 더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인스톨 후크라는 이제 부분에서 한 번 더 돕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딱 정확하게 어떤 파일 이런 것만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인스톨 훅 이거는 제가 돌리는 건 아니에요. 얘가 알아서 도는 거고 이거 끄시려면은 뭐 레스트링 모드 해가지고 제한 모드 끄시면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두 번 떠도 이상한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무조건 단계를 제가 꼭 5개로 했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5개. 그래서 화면이랑 그 코드랑 같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1번에서 UI 전체 목록 조회 요청. 제가 이걸 과연 이제 어디서 콘솔 로그를 찍었냐.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짚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주소에서 이제 employees라는 이 URL을 매핑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앱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 employees가 있습니다. 이 employees에다가 페이지가 있으면은 매칭이 될 것이고 제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페이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제 1번 그 콘솔 로그 다시 그 1번 UI 전체 목록 조회 요청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제가 주석을 덧붙였던 것처럼 최초 로드 시 전체 직원을 조회하는 부분을 여기 표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디스패치로 값을 요청하기 전에 딱 전에 콘솔 로그로 출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목록 조회 요청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유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페이지가 렌더링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실행되는 함수가 얘거든요. 물론 당연하게도 유지 이펙트가 여러 개 있으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나올 겁니다. 뭐 보통 함수가 그렇거든요.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듯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페이지에서 UI 전체 목록 조회 요청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디스패치 바로 전에 했다. 두 번째로 넘어갈 부분은 이제 2번 리듀서 파일, 리듀서 그 함수에서 이제 전체 목록 조회 요청이 들어가요. 실제 이 요청을. 예능관은 어디 있냐? 잠깐만요. 아, 그 프론트 있겠구나. 아, 백엔드 있겠구나. 이거 저도 오랜만에 열어서 파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그 타입 정의하려고 이 리듀스 함수를 다 빼놨습니다. 근데 굳이 안 이러셔도 됩니다. 그 리듀스 함수 보시면은 여기 이제 67번 라인에 보시면 콘솔 로그에서 2번 리듀서 단에서 전체 목록 조회 요청을 받았다 뭐 이렇게 좀 메모를 다 해놨어요. 콘솔 로그로.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스 아래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로딩이라는 값이 true로 될 것이고 에러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로딩 중이다. 로딩이 굴러가야 되니까 로딩이 되기 전에 로딩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텐데 워낙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로딩 메시지를 본 적은 없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떴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네. 일단 2번에서 이제 리듀서 함수 부분에서 전체 목록 조회 요청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찍었던 거고 크로스로 다 이렇게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이제 UI로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중간에 일부러 별표로 찍어놨습니다. 이걸 왜 찍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안 찍고 그냥 3번 하려고 하니 3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3번 넘어가기 전에 좀 심심한 것도 있고 API 부분에다가 값 호출하기 전에 내가 이제 요청을 했다 API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제 메모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고요. 이게 없으니까 좀 슴슴하더라고요. 그래서 API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가? 녹화하고 있나요? 네, 녹화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 얘는 참 싸가지서 제가 했는가 봅니다. 사바에서 그렇네. 받기 전에 호출하고 받기 전에 지금 전체 목록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패치 인플로이스 워커라는 함수가 돌아갑니다. 이 이제 API 리스폰스라 해서 다른 조원분들도 처리를 이제 밑에 뭐 마치 뭐 이런 거 먼저 보여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인플루언스 사가라는 부분이 이제 미들웨어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액션을 넘어오는 이 함수들을 보고, 이제 액션 객체들을 보고, 어떤 게 날아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은 패치 인플로이 한 개도 아니고 패치 인플로이스 목록 다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드 여기 211번 라인에 있는 이 패치 인플로이스 리퀘스트 라는 액션 객체를 감지를 하고 그 액션 객체 점 타입 그 액션 객체 점 타입의 데이터를 보고 인지해서 패치 인플로이스 워커가 실행이 됩니다. 일단 아까 전 순서가 액션을 하려면 여기 쌓아까지 와. 그리고 요 타입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그리고 아까 저기 동기적으로 아까 리두스 있는 함수 아까 전에 그 문희 학생이 말했던 거 2번 먼저 찍지만 여기가 먼저 오는 도착하는 곳이라고. 여기 안 찍었지만 여기를 먼저 와. 액션을 하려면 미들웨어로 먼저 오고 액션 타입에 대해서 이 그 비동기 함수, 이 사각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네 하고 그대로 호출이 오면은 그대로 그냥 바로 리두스 함수까지는 것이 바로 실행이 되고 별도로 얘는 동기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 아셨죠? 순서가 그렇다고. 액션을 하려면 여기 아까 전에 좀 먼저 아까 문희 학생이 잘 설명 잘했는데 여기를 먼저 얘기했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리두스 함수 자꾸 2번 해가지고 뭐 리두스 함수 그러니까 로딩은 주로 실행되고 패치 인플로이 여기 사각 함수가 그다음 세 번째라기보다 거의 참 같은 동시인데 지금 비동기 함수는
말 그대로 저기 저 네트워크로 백엔드 호출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리두스 함수는 건 우리는 주로 벌써 상태만 탁 바꾸는 거니까 거의 엄청나게 이 비동기 함수 얘 실행하는 속도하고는 내 생각에 만 배 차이가 나요. 만 배. 동작하겠습니다. 미들웨어부터 갔다가 이제 슬라이서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어받으면은 액션 객체로부터 넘어왔는 그 액션 객체의 타입을 감지를 해서 패치 인플로이스 워커라는 이 함수, 그러니까 비동기 함수가 처리가 됩니다.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인플로이스 워커가 처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58번 라인에 보시면 콘솔.로그 전체 목록 호출을 위한 API 실행해서 이제 별까지 달아놨던 부분이 이제 흐름상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사실 데이터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로그들을 이제 하나에 한 돌 한 돌씩 이렇게 집어가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처음 설명드렸을 때 뭐 인스톨 후크 같은 것은 안 읽어도 된다, 이거 무시할 수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뭐 커넥트 이런 부분도 뭐 이제 올라온 로그 부분을 없으면 되는데 하여튼 한 번은 넘어가집니다. API 백엔드로부터 받은 응답 데이터라는 부분은 제가 어디서 정의를 해놨냐. 파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플로이스 API에다가 제가 정의를 콘솔 로그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에서 이제 비동기 함수로 싱크로 이제 한번 갔다가 이제 이거 안 가면은 그 프라미스라는 이름의 객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로 치면은 그 아직 안 보낸 편지 뭐 안 보낸 메시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거는 갔다 온 게 궁금한 거니까 이 갔다 온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갔다 온 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어싱크라는 이름의 키워드와 await라는 이름의 키워드가 붙어서 이제 얘가 비동기의 일을 비동기 함수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악시오시스템 get 해가지고 get 매핑을 통해서 이제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전달하고 다시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넘어온 데이터를 이제 res라는 이름의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console.log 해서 3번 3단계죠. API라는 파일에서 백엔드로부터 받은 응답 데이터라 해서 res 날 것 그대로 찍었어요.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점점점 돼 있으니까 되게 길어서 이렇게 축약돼 있거든요. 이게 화살표 눌러보시면 좀 자세히 잘 나옵니다. 얘가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서, 너희, 다섯, 여섯, 6개, 7개 정도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 알고 싶은 거는 일단 뭐 API 리스폰스 담았으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굳이 한번 좀 더 신경 쓰자면은 스테이터스까지 정도는 좀 아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설정 값이고 자동으로 넘어오는 값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좀 데이터랑 다시 스테이터스 정도를 좀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이제 백엔드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하고 RES 이 날 것 그대로까지 찍었습니다. 찍고 이 넘어왔는 리스폰스 데이터에서 그 중에 데이터에 우리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는 API 리스폰스라고 해서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API 리스폰스 그 응답 객체가 성공이냐 안 했냐 이 불리한 형태로 true 아니면 false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success라는 이름의 값이 true 아니면 false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로 string 다시 말해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넘어왔거든요. 그 내용과 이제 세 번째로 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제 뭐 string이든 뭐 employee DTO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가 날아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넘길 거기 때문에 15번 제가 이거 확대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 if문 해가지고 이 리스폰스 객체 점 데이터까지 하면 그러니까 리스폰스 데이터에서 점 데이터까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 리스폰스거든요. 요따시까지가.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그 불리한 형태의 데이터, 석세스까지 검사를 합니다.
아, 이제 저쪽에서 넘어온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진짜 성공이냐까지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맞다 싶으면은 이제 리턴에서 넘깁니다. API 리스폰스를 넘깁니다. 이렇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분기를 한 번 더 파놨습니다. 이제 15번, 16번에서 석세스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석세스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합니다. 이제 메시지는 어쨌든 메시지는 항상 넘어오게 처리를 제가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배열로 처리를 해놨고 이제 석세스 성공 여부는 이제 폴스로 넘어가 이제 사가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거니까요. 이제 그 두 가지의 형태가 이제 여기 한 개에 서버에서 넘길 수도 있는 걸 내가 굳이 왜 해놨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좀 그래. 그냥 넘길 거면 넘겨도 될 텐데. 네네 어차피 넘어올 때 데이터가 네 그 성공에 안 했으면은 네네 일단은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네. 완전 컴퓨터로 보니까.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는 아 성공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리턴 네네 데이터 하면 되겠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데 얘가 없으면은 애초에 위에다가 저희가 그 프라미스 API 리스폰스로 넘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 어차피 넘어올 때 우리 넘어온다고.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 그대로 넘어온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리턴 RS 데이터 바로 넣을 때 여기서 다시 우리 네 알겠습니다. 똑같다는 게 진짜. 그것도 주고 오래가 빨리 알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하지. 자 이제 화면에서 써야 화면 처리하는 거 빨리 합시다. 네 화면이란 말씀이 이제 화면 그 뭐 계속 화면 처리하는 거 너무 뿌리는 거. 제가 그 화면 처리라는 말씀이 제가 바로 이해가 좀 다른데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목록 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게 하는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목록 이런 저 검색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 거 하고 좀 다 해놨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이랬으면 좋았는데 하시면 그럼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스까지 오겠죠. 제가 이 4단계를 이제 좀 간단하게 추격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데이터가 잘 넘어왔으니까 이제 로딩이라는 변수 값은 어쨌든 로딩 끝났으니까 로딩 값은 이제 false로 꺾어주고 이 아이템즈라는 이름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여기까지 하시고 정신 정리 와이랑 와이. 네, 그 put 메서드 그 put 함수 써가지고 그 이제 성공적으로 데이터들이 넘어왔을 때의 데이터들을 뿌려주는 일들을 이제 put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될 거죠. 얘가 지금 슬라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옵니다. 그 직업 목록 성공 조회를 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딩이라는 값은 어쨌든 로딩이 끝났다는 소리니까 로딩의 값은 false를 꺾어주고 아이템즈라고 해서 원래 이니셜 스테이트에다가 빈 배열이 있었는데 그 빈 배열에 갖고 온 데이터 아까 이제 API 뭐 리절트인가 아무튼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차곡차곡 담습니다. 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잠깐만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다가 쫘라락 나옵니다. 네. 이거 나오는 건 있습니다. 네네. 이거 나온 거 설명하는 이거 한 번 더 설명하는 말씀이신가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 있다. 화면. 잠깐만요.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됐으니까 네네. 리렌더링이 되고 자 잠깐만요. 여기 화면 함수 한번 다 네, 가봐요. 어떤 말씀이요? 오래 함수로 가봐요. 네. 여기 위에 함수. 인플로이 그렇지. 맞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최초 로딩 딱 되면은 자동으로 렌더링 되자마자 유즈 이펙트 도출해가지고 그 렌더링 처음에 그 렌더링 이 함수 호출된다고. 그러면은 렌더링이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보면 밑에 가보면은 저 여기 유저 스테이트에 보면은 지금 로딩 출력이 뭐니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상태에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초 그 유저 이펙트에 의해서 아니야. 왜 아까 수업 중인데 왜? 그거는 저기 신용카드라서 체크카드가 아니야. 내 카드인데 누구 카드인데?